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쓸모있고 재밌는 경제상식.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2월 21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발표된 23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7페이지 거시경제 안정관리에 포함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단기 자금 시장 안정과 채권 투자 지원에 관한 정부 발표입니다. 10월 23일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유동성 증발로 인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채권 시장 내 말라가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20조에 달하는 채권 시장 안정펀드, 16조에 달하는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의 18조 등 50조에 달하는 유동성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정책 방향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성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채권투자 세제 지원입니다. 회사채 시장 내 자금 공급을 위해 채권투자 세제 지원도 발표되었습니다. 회사채나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ISA 비과세 혜택 계제에 포함하는 방안인데요. 사실 세제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요즘같이 자산시장이 폭락하는데 단순히 세금 혜택을 위해 낮은 신용등급 회사채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국공채 발행을 축소시켜 국고채, 지방채, 채권시장 자금이 쏠리는 걸 방지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지방채는 2023년에 1조 축소한 6.5조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신용등급 AAA 한전채가 채권시장 내 자금을 모두 흡수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자금 경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의 정기로 인상으로 채권 발행을 축소한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관련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국민 주거 부담 완화, 정비사업 규제 개선, 그리고 민간 등록 임대 복원입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과도하게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 해제 카드를 선보이는데요. 지난번에 15억 초과주택 주담대 허용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3주택 보유자의 8% 취득세 중과를 4%로 4주택 이상 및 법인의 12% 취득세 중과를 6%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 날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분양 및 주택 입주권은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LTV 30%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해 하락세를 늦추거나 방지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를 2023년 4월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확정하여 2023년 1분기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6억에서 9억 이하로, 대출 한도를 3.6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고 기존 7천만 원 이하 소득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요즘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으로 깡통 전세, 역전세가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원활하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을 위한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를 폐지하고 현재 2억인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막혔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에는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상향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이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택보증공사 허그의 PF 보증 확대로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 사기 급증과 역전세로 인해
허그가 지불해야 되는 보증 비용이 증가하였는데요. 거기다 PF 보증 확대로 허그의 자금 리스크가 확대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의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 보상 완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현재처럼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과다한 공급은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제를 전부 복원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민간임대 사업자가 부활했습니다. 국민평수 전용 84타입을 등록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10년 장기 등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2개 이상 매물을 등록해야만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 사업자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평방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 60에서 85평방미터는 50%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장기 임대 기준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단기간 하락세를 보면 수도권에는 이미 마이너스 30% 단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높은 금리로 인해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제 완화밖에 없어 보입니다. 내년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저로서는 부동산 시세가 더욱 하락했으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2023년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